Zombie Apocalypse. 성폭행 성추행 혐의 강지환,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본명 조태규 43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일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중간간 및 중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심과 2심 모두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휴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중간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중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또 피해자들이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몸과 옷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실제 2심 재판 이후 공개된 강씨 자택 내부 CCTV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강씨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친구에게 매 신저로 연락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했다. 1년간의 걸친 법정 싸움은 반전 없이 마무리됐다. 여론의 향방과는 다르게 배우 강지환의 중간간 및 중강제추행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제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상고심 재판은 1, 2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사실 1, 2심이 법리 판단 여부만 따지는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정황적 증거가 꽤 원심 결과와 다르게 나와 강지환 측도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 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고 특히 사건 당일 CCTV까지 공개되며 대중들에게는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CCTV에서는 강지환의 그날 동선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오전 2시까지 충남 당진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다. 평소에도 주량이 세지 않지만 촬영 중이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평소보다 더 빨리 취했다는 매니저의 진술이 있었다. 회식 후 강지환과 동료 배우 1인, 피해자 2인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2인 등 총 7명은 강지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었다. 9일 오후 12시 33분 7명은 강지환의 집 3층 테라스에서 티타임을 가지다 다시 2층으로 내려와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강지환은 당일 퇴직하는 피해자 A씨에게 전별금을 줬고 A씨는 눈물까지 보였다. 그 사이 피해자 E는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짐을 직접 강지환의 집으로 옮겼다. 오후 2시 22분쯤 강지환과 피해자 2인을 남기고 다른 멤버들은 각자의 스케줄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줬다. 강지환과 피해자 이인이 술자리를 갖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됐다. 오후 3시가 넘자 강지환과 피해자들은 바로 옆에 수영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검정색 반바지로 갈아입었고 A씨는 본인의 반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어 만취해 잠든 강지환을 피해자들이 둘이 함께 부축해 3층 방으로 데려다준다. 그런데 2층으로 내려왔던 피해자들이 물기에 젖은 상의 위 물기를 짜내면서 다시 3층 만취해 잠들어 있는 강지환의 방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피해자들이 샤워 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 등장한다. 이들은 전별금 봉투를 확인한 후 다시 방으로 자러 들어간다. 이후 8시 13분쯤 강지환이 2층에 등장해 휴대폰을 찾으며 돌아다닌다. 이후 간헐적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이 등장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 특정된 8시 30분쯤에는 강지환의 모습이 CCTV에 보이지 않는다. 오후 9시 34분에는 강지환이 거실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다 잠드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후에도 강지환은 블랙아웃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했던 당시에도 강지환은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강지환은 자신을 긴급 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손수 여성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당시 경찰도 강지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까지 의뢰해 진행했다. 결과는 음성. 때문에 당시만 해도 강지환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았다.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지환은 우선 사과부터 했고 합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것이 2심 판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3심 전 CCTV 화면이 공개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중간간 피해자 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검찰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측의 진술 변화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DNA 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3심 재판부에서도 이 같은 정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언 효력만을 인정해 원심이 확정됐다. 정말 통탄할 만한 블랙아웃이 됐다. 성추문 강지환, 대법원 판결 뒤집힐까? 강지환 DNA가 없는데? 배우 강지환의 중간간 및 중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됐다.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의 심재훈 변호사는 18일 한경닷컴의 중간간 피해자 A씨에게서 중요한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지탄받는 분위기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의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A, B씨와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고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B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들에도 강지환이 사건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강지환 씨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지난해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제추행 피해자로 알려진 B씨가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하면서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지환은 지난 6월 11일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